안녕하세요. T스트레스TV DT입니다. 제가 대부분의 영상이 암호화폐 관련된 영상인데요. 이번에는 나스닥과 다우지수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의 수에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에 있는 두 개의 차트는 나스닥 상승 사이클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현재의 모습, 그리고 과거 닷컴 버블 때가 오른쪽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색 선으로 제가 볼린저밴드의 움직임을 따라갔었는데요. 이렇게 세 번의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이 다 나오고 하락을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와서 제가 똑같은 위치, 현재 나스닥이 월봉상 볼린저밴드 중심선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똑같은 자리까지만 우리가 차트를 열어 보았습니다. 보시면 양쪽 다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위치인 요 자리까지 제가 그 차트를 열어놨고요. 과거에는 그러면 이 월봉산 중심선까지 떨어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어떻게 됐냐면요. 약 2년 동안에 더 추가적인 하락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쪽에 있는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 가리키고 있는 자리가 월봉상 중심선인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자리고요. 그 후에 월봉상 50mA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했어요. 왜냐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그죠? 반등을 해서 올라왔지만 재차 하락을 해서 월봉상 100선까지 내려갔다가 또 한 번 더 반등했다가 쭉 어느 정도 횡보를 그렸다가 그죠? 삼각수렴도 했다가 결국은 또 하락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떨어진 자리가 월봉상 200선까지 떨어져서 결국엔 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처럼 똑같이 가진 않을 수 있겠지만 똑같은 상승 패턴이 다 나왔고 똑같은 상승 패턴이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자리까지 현재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반등이 나왔는데 이전적인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하락세가 앞으로 적어도 2년 동안은 더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미 몇 년 동안이에요. 그죠? 거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2008년부터 14년째를 상승했다면 14년째. 그죠? 거의 뭐 14년 상승했는데 2, 3년 정도의 하락과 행보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이게 비현실적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더 현실적인 거죠. 14년간의 상승이 있었으면 적어도 6년 정도의 하락과 횡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현재 모습을 이제 과거와 이렇게 비춰봤을 때 닷컴 버블 때는 이렇게 2년 동안 추가 하락을 해서 월봉상 200선까지 떨어졌잖아요, 결국에. 그죠? 그 상태에서 요즘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됐을 때 월봉상 200선이면 지수가 6천까지 떨어져요. 그죠? 고점이 16,000이었고 지수가 다시 6천까지 떨어진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정말 경제 대공황이 올 거고 그럴 만한 이유가 어디서 올 건지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빌 게이츠나 이제 그 파우치 소장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코로나와 다른 쪽에 대해서 2차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이런 것들이 더 확전이 되면서 문제가 생겨서 세계적인 경제가 다 같이 무너져 내리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야지만이 현재 자리에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그 과거랑 다르게 아직은 상승 관점이 남았다면 분명히 나스닥은 이 자리에서 이전에 있던 이런 저항점들을 깨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V자 반등을 해서 횡보 후에 상승을 하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과거처럼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다면 아주 긴 시간 동안에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점 아시면서 나스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우지수에 대해서 볼게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우리가 차트와 현재 차트의 가장 흡사한 모델이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1930년대예요.
1800년 1890년도 때부터 1930년도까지 30년 동안 거의 대략 30에서 40년 동안 상승을 했던 다우지수가 1930년 기점으로 해서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 요 네모 사이클에 있는 두 가지를 좀 볼게요. 30년도에 대공황이 있기 전에 상승이 나오기 전 분명히 이렇게 고점이 높아가는 거, 그리고 저점은 한 번 더 떨어졌었죠. 그죠? 이 패턴이 나왔었고, 현재 우리가 다우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오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고점은 높아졌었고 저점은 낮아졌었고 이런 형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올라왔다가 여기서 원래 대부분은 전저점을 깨지 않고 전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해서 올라가지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저점을 깨는 자리들을 주워 놓고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엄청난 상승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런 후에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월봉상 똑같이 마찬가지래요. 50MA까지 하락을 준 후 반등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락을 갔단 말이에요. 완전히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이전에 있었던 바닥까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이전에 있었던 바닥까지. 그렇게 되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500포인트네요. 그죠?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하지만 이전에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이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현재 똑같이 주입할 수는 없지만, 아,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여기를 깨버려서 조금이라도 내려오는 방향성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2, 3년간의 주식시장은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적어도 6년에서 8년 정도까지는, 그 이런 고점들을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6에서 8년 정도는 걸리겠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인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지금 이 지지받고 있는 월봉상 50선, 그리고 월봉상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가 깨져서 만약 내려가면 그 다음에 월봉상 100선 자리고 200선 자리고 365선 자리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주식시장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현재 이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코인 시장 잠깐 넘어가 볼게요. 현재 26K에서 반등을 했어요. 그 자리가 비트코인에서는 월봉상 중심선이에요. 아시겠죠? 월봉상 중심선이 보는 점의 중심선을 뜻해요. 똑같이 지금 나스닥, 다우지수,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도 다 같은 자리에서 지금 저점을 딱 찍고 반등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재 나온 뉴스들을 보면 더 하락한다는 뉴스들밖에 안 나와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도 BTC에 대해서 17,000달러에 추매한다고 나오고, 그리고 아서 헤이즈라고 하는 비트맥스 창업자도 나는 2만 달러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인 뭐 이 마크 모비우스라는 사람도 결국은 우리가 2만 불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현재 자리가 저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다라는 거는 아직 구간이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경우의 수는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나스닥과 다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 50선이 깨졌을 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비트코인, 현재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잖아요. 비트코인도 지금 월봉상 중심선이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만약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와서 다우와 나스닥이 무너져 내려도 과연 비트코인이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못 지킨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부분까지 떨어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 우리가 13,900불에서 17,000불까지 이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비트코인은 주식시장과 다르게 이 자리에서 그냥 마무리돼서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비트코인이 현재 있는 이 자리 있죠? 여기 지금 고점은 높아졌고 저점은 낮아졌고 이 자리가 어디랑 비슷해요? 다우지수랑 되게 비슷하죠. 요 자리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죠? 쭉쭉쭉 우리가 V자 반등을 먼저 해서 그대로 상승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은 현재 다우지수로 따졌을 때 이런 자리들이랑 똑같다고 전 봐요. 우리가 이런 자리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라고 저는 비트코인은 현재 그런 자리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50선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21K에서 19,700불까지만 떨어지고 바로 V자 반등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더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된 시장이기도 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막 태어난 신생시장이란 말이에요. 돈이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빠져버리면 어디로 오게 돼 있을까요? 신생시장으로 돌 수밖에 없고 그 신생시장은 그 자금의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조금만 들어와도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코인 시장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다우지수 나스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처럼 가는 것보다는 저는 비트코인은 월봉상 50선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V자 반등을 해서 계속적으로 주시장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말 한 주 동안 자, 요번에 비트코인 떨어지는 바람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다음 주 한 주도 아마 긴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